초등 때 중2 과정까지 마치고 중등 때 고등수학까지 끝내야 한다는, 근데요 문제집이 너무 많아요. 종류도 많고 출판사도 많아서 어떤 문제집을 고를지 오늘은 기본적인 수학 문제집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요. 좀 더 궁금한 심화 과정 문제집을 풀어야 할까 말아야 할까, 또 푼다면 어떤 심화 문제집을 하면 좋을지 알려드려 볼까 합니다. 안녕하세요. 브런치 육아의 김은입니다. 저는 기본적인 수학만 알아도 살아가는데 큰 지장이 없다는 생각이 컸었는데요. 그래서 수포자가 되었던 걸까요? 부럽게도 확실히 수학머리가 좋은 사람들은 일상생활에서 조금 더 빠르게 수학적 계산을 잘하긴 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은행이자 계산이나 투자수익 계산할 때도 좀 더 빠른 것 같고요. 면적이랑 부피를 알아야 하는 경우도 그렇고요. 또 요리 레시피에서 재료의 양을 비율로 계산한다든지 할 때도 그런 것 같아요. 물론 기본적인 수학이라서 대부분 조금 느리긴 하지만 생활에 큰 지장은 없죠. 그런데 우리 고등학교 때 정말 미적분까지 왜 그렇게 힘든 수학을 하느라 고생을 했는지요. 또 이 길을 슬프지만 우리 아이들도 가고 있잖아요. 물론 수학을 너무 재밌어하고 흥미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런 자녀분을 두신 부모님은 오늘 영상은 안 보셔도 될 것 같고요. 보통의 수학 실력을 가지고 중고등을 대비하면서 열심히 초등수학을 하고 있는 자녀를 두신 부모님이시라면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할 때 수학 공부를 잘한다는 얘기는 보통 시험을 잘 본다는 얘기고 문제를 잘 푼다는 거잖아요. 문제를 잘 풀려면 기본 개념 공부를 제대로 하고 연산을 꾸준히 연습했다고 하면 문제를 잘 풀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사실은 이 단계까지는 문제를 잘 풀 수 있는 준비가 된 상태인 거예요. 여기에 이제 실전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을 연습시켜 줘야 할 텐데요. 그래서 집에서든 학원에서든 문제집을 가지고 수학 공부를 하게 되죠. 근데요, 문제집이 너무 많아요. 종류도 많고 출판사도 많아서 저도 어떤 문제집을 고를지 서점에서 멍하니 서서 진짜 책장만 봤던 경험이 있거든요. 물론 어릴 때부터 수학 공부 열심히 시키시는 분들은 문제집을 다 꿰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초등 입학하고 이제 2학년, 3학년 올라가면서 수학 공부를 시켜야겠다고 생각하시고 문제집 알아보시다가 뭐가 뭔지 몰라서 주변에서 추천하는 수학 문제집을 사시는 경우도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추천받고 산 문제집을 아이가 이상하게 어려워하거나 잘 못 풀면요, 우리 애는 수학머리가 없나 보다, 학교에서 수업을 제대로 듣기나 한 건가 생각하시면서 불안해서 학원 보내야겠다고 마음먹으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오늘은 기본적인 수학 문제집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요. 좀 더 궁금한 심화과정 문제집을 풀어야 할까 말아야 할까, 또 푼다면 어떤 심화 문제집을 하면 좋을지 알려드려 볼까 합니다. 수학 공부를 시작할 때 기본 개념을 제대로 공부하고 연산도 꾸준히 했다면 어떤 문제집을 선택해야 좋을지가 우리 부모님들의 마지막 고민이 될 겁니다. 선택 기준은요, 옆집 수학 잘하는 아이 엄마가 추천하는 문제집 아니고요, 출판사도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건 난이도인데요. 제일 먼저 하셔야 되는 건 현재 내 아이의 문제 해결 수준을 파악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파악해요? 먼저 기본 문제집을 풀려봐야겠죠. 전부 다 풀고 쉽게 다 맞춘다면 난이도를 한 단계 올리시는 거고, 풀었는데 오답이 두세 개 정도면 이 아이한테 적당한 수준의 문제집이에요. 어머님들 최상위 수학 한번 아이가 꼭 풀었으면 좋겠다 싶은 욕심에 아이 수준은 아직 중2거나 중하인데 최상위 수학 문제집을 아이한테 주면 당연히 정답률이 떨어지겠죠. 아직 학교 단원평가 실력으로 봤을 때 심화 문제집 풀 정도의 실력은 아닌데 학원 숙제로 그런 심화 문제집을 풀고 있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아이 실력은 중간인데 그에 비해서 너무 어려운 심화 문제집을 주면 당연히 싫을 거예요. 수학이 재미도 없고 자신감도 떨어지고요. 본인 스스로 난 수학을 잘 못한다는 인식이 생겨서 제대로 수학을 공부해보기도 전에 수학을 포기하는 아이들이 생기더라고요. 반대로 또 너무 쉬운 문제나 연산을 반복해서 풀게 하면 수학이 지겹죠. 뻔히 풀 수 있는 문제를 풀고 또 풀고 엄청난 양을 풀고 있으면
지겹고 하기 싫어집니다. 그래서 아이 수준에 맞는 적당한 난이도의 문제집을 고르시고 이걸 한번 쭉 풀어보고 오답 위주로 꾸준히 체크하고 간다면 적당히 자신감도 생기고 모르는 한두 문제는 고민해보고 풀어보면서 성취감도 생기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어머님들이 초등수학은요, 어떻게 하면 흥미를 가지게 할 것이냐로 접근하시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싫어하지 않게 만들까로 접근하시는 게 훨씬 편안합니다. 평범한 초등 친구들은요, 보통 그냥 하루 해야 할 분량을 적당히 주면 그걸 하는 거지, 수학 공부가 좋아서 한다든지 나한테 필요하니까 해야겠다는 생각 잘 못해요. 초등 때는 공부 동기도 약하고 공부의 중요성이나 필요성을 아직은 잘 알지 못할 때라서요. 자기주도 학습은 아직 좀 하기 힘들어요. 초등 때는 공부하는 습관과 능력을 키우는 훈련을 하는 시기고요. 그 습관이 바탕이 돼줘야 중등과 고등 때 자기주도 학습이 가능해질 거예요. 기초부터 탄탄하게 배워야 되고 아이 난이도에 맞춰서 문제집 선택을 해야 할 텐데요. 수학 문제집은 3단계로 나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가 기본 개념을 다루고 쉬운 문제로 구성되어 있는 기본서가 있고요. 두 번째는 기본에 응용 문제가 조금 더 추가된 응용 유형의 문제집이 있어요. 또 세 번째는 선행 개념을 알아야 하고 복잡한 유형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심화 문제집이 있습니다. 보통은 기본 개념과 응용 문제집 정도를 기본으로 해서 선택을 하시면 좋은데요. 3학년까지는 수학 교과서와 수학 익힘책을 기본으로 하고 개념과 응용 문제집 한 권 정도만 해서 탄탄하게 개념 공부 위주로 가는 게 좋아요. 4학년 이상이 되면 응용 문제집 한 권에 아이 수준에 맞는 문제집 한 가지 정도 추가로 선택을 해서 한 학기에 2권 정도 진행하면 좋을 것 같아요. 같은 수준의 문제집을 여러 번 풀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수학 문제집은 기본서, 응용서, 사고력 문장제 문제집, 심화서 단계로 이어지는데요. 기본 개념서부터 대표적인 문제집들을 하나씩 살펴볼게요. 기본서로 디딤돌 기본 플러스 응용이나 응용을 많이 선택을 하시는데요. 개념 잡고 유형별 문제 풀기에 적합한 것 같아서 추천을 드립니다. 그런데 디딤돌은 개념 설명이 조금 간단한 편이어서 아이가 개념 파악이 좀 어려워한다고 하면요, 우공비로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기본과 응용서로 3학년까지는 충분한데요. 시간이 되면 이 시기는 책을 읽는 것도 고학년 문장제 문제를 푸는데 도움이 되니까 독서나 영어를 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4학년 이상은요, 응용 문제집을 푸는데 무리가 없는 아이들에 한해서 추가 문제집을 선택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응용 문제집도 풀면 오답이 많은데 심화 문제집까지 푼다고 절대 수학 성적이 좋아지진 않더라고요. 또 사고력이 부족한 아이한테 응용서가 끝났다고 심화서를 풀게 하면 해답지 보면서 따라 푸는 습관이 생겨서 나중에 절대 도움이 되지 않아요. 다음으로 많이 선택하시는 센 수학이 있는데요. 센 수학은 A, B, C 단계로 문제가 이루어져 있어요. A는 개념, B 단계는 디딤돌 기본 응용 단계, C 단계는 응용 심화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C 단계도 꽤 어려운 심화 문제들이 섞여 있어서 아이가 A, B는 무리 없이 푸는데 C 단계를 풀면서 힘들어하거나 진도가 잘 안 나간다면 그냥 A, B 단계까지만 풀어도 괜찮습니다. 심화 문제집 중에서는 최상위가 있고 또 최상위 S가 있는데요. 응용 문제집이 어느 정도 익숙해지고 무리 없는 아이라면 최상위 S를 한 권 추가해서 풀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최상위는 정말 어려운데 그보다는 조금 수준을 낮춰서 만든 게 최상위 S니까요. 이것부터 시작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심화 문제라는 게 문제 풀 때 알아야 할 개념이 많고 또 생각해야 될 조건이 많아지는 건데요. 문제 자체도 길이가 길기 때문에 어느 정도 사고력이 갖춰지지 않으면 풀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최상위 문제집 풀다가 아이가 너무 힘들어하고 진짜 수학을 싫어하게 되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도 많습니다. 굳이 심화 문제집을 꼭 풀 필요는 없어요. 오히려 아이가 문장제 문제를 힘들어한다면 심화 문제집보다는 문제 해결의 길잡이를 추천드릴게요. 서술형 문제를 구하려는 것과 주어진 조건을 찾아내는 훈련, 문제 분석부터 해결 전략을 세우는 과정,
식을 만드는 과정을 연습하면서 8단계로 문제 해결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문제집인데요. 수학적 사고력을 키워주고 단계별로 서술하는 풀이 과정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고학년 갈수록 문장제 문제에 풀이 과정 쓰는 걸 정말 어려워하는데 그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심화 과정보다 더 심화 과정인 점프왕이나 3프로 같은 극심화 문제집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초등 때는요, 기본기를 정확히 익히고 수학이 싫어지지 않을 정도만 해두는 게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극심화 문제집까지는 안 해도 괜찮아요. 초등 때 무리하게 선행 달리다가 중고등학교 때 지쳐서 나가 떨어지는 아이들 주변에서 정말 많이 봤거든요. 심화 문제집은 아직 배우지 않은 여러 가지 선행 개념들과 어른도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꼬아놓은 문제들도 사실 많아요. 학년이 올라가면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인데도 선행을 하지 않으면 도저히 풀 수 없는 문제들이 훨씬 많거든요. 아이가 기본과 유형 문제를 잘 풀고 쉬워하면 심화 문제집 들어가도 됩니다. 문제는 그 정도가 아닌데 심화 문제집을 풀고 있는 경우가 사실 많아요. 오늘 초등 수학 문제집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3학년까지는 교과서와 수학 익힘책을 기본으로 기본 플러스 응용 문제집 한 권이면 충분할 것 같고요. 4학년 이후에는 기본 플러스 응용 문제집을 확실하게 풀 수 있는 걸 우선으로 하고 문장제 문제가 약하다면 문제 해결의 길잡이, 조금 더 난이도가 높은 문제집을 한 권 더 한다면 최상위 S를 추천드릴게요. 2권을 진행하기 좀 힘들다면 센 수학으로 A, B 단계까지는 확실하게 풀고 C 단계는 능력이 되는 만큼만 풀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학이 아주 쉬운 아이를 둔 옆집 어머님들은 그 외 수학왕 3% 마구마구 나가셔도 말리진 않을게요. 부러워만 하겠습니다. 초등 수학은요, 기본과 사고력이 우선입니다. 초등 때 중2 과정까지 마치고 중등 때 고등 수학까지 끝내야 한다는 옆집 어머님 말씀 듣고 100m 달리기 하지 마시고요. 기본 개념이 허물어지지 않도록 한 발 한 발 마라톤으로 뛰어가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아이와 행복한 여름 보내시고요. 우리 다음 브런치에 또 만나요.